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역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들 보다 많이 정확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부동산 관련 고민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02-2638-3935번, 02-2638-3935번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오늘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확실하게 해결해 주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주식회사 드림 부동산 투자연구소 양재용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드림 부동산 투자연구소 양재용 이사입니다. 요즘 뉴스나 신문들을 보면 보도자료에 긍정적인 뉴스들도 많이 나옵니다만 가끔씩 좀 걱정이 되고 안타까운 뉴스들도 좀 나옵니다. 특히나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셋값이 폭등한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전셋값 폭등한 거는 누구나 다 예상하고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대책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더 큰 문제는 이게 월세가 더 좀 심각해지게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이 월세 오른 폭이 통계 자료를 보면 대단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그 얘기는 결국 서민들, 월세 내는 서민들의 정말 주머니 사정이 더 어렵게 만드는 거죠. 게다가 금리는 올라가서 대출을 받는 돈이 있다면 대출 갚아야 될 돈도 좀 심각해지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최근에는 인플레이션이 금방 꺾이지 않고 내년까지도 계속 갈 거라는 그런 악재의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플레이션 시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이 재테크의 전략, 투자 전략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플레이션 시대에 현금을 가지고 있는 자, 보유하는 자 가장 어리석다고 하죠. 오늘의 1,000원 가지고 계란 2개 살 거 내일 하나 사는 게 인플레이션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오늘의 10억 가지고 아파트 사실 수 있는 게 내년엔 절대 살 수 없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요? 안전자산에 투자하셔야 하는 거고요. 절대 전 현금을 다 갖고 짓고 있을 게 아니라 분산 투자하시고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재테크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 재테크 전략 저와 함께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궁금한 사항 있으면 바로 질문 주십시오. 제가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처럼 이 정책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오늘 저희 방송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최근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 이야기 짚고 가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있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이 부동산 민심 잡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부동산에 관련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공약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전문가님과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부동산 이슈 진단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아나운서도 얘기했습니다만 특히나 이제 서울시장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이 대단히 상당히 지금 흥미롭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주택 공급 확보가 너무 절실하다는 거. 이게 그 전체 공약 중에 두 사람의 핵심이다. 여당과 야당 모두 다 서울시의 지금 문제는 뭐다? 주택의 공급이 심각하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 또 이번에 정부에서 일시적 2주택자들 세금 내는 거 1년에서 2년으로 이제 법안 통과를 해서 5월 10일 날 소급 적용하겠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일시적 2주택자가 1년 만에 집을 못 팔면 2주택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세금이 무려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집을 사는데 일시적 2주택자 한 사람이 2주택 주택을 2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취득세를 나중에 낼 때 1%에서 3% 이내로 내면 됩니다. 5억짜리면 한 500만 원 정도 한 550만 원 정도 낼 텐데 이게 8%면 얼마입니까? 8호 44천만 원을 내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이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걸 좀 여유롭게 좀 너무
피해를 보지 않게 여러 가지 그 억울한 경우의 케이스들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예, 그거를 이번 정권에서는 좀 바꿔줬다. 그리고 양도세 중과 배제도 기간을 완화해주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것들을 31일 날 그리고 소급 적용 언제부터 5월 10일부터 적용해서 해주겠다라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반가운 소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알아두시고요. 자,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금 여당 야당 후보들이 지금 서울시에 나와서 자기가 서울시장이 되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얘기들 하는데 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신속 통합기획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 임대주택을 상당히 고급화시키겠다. 과거의 어떤 닭장 같은 아파트, 그 다음에 뭐 SH나 LH나 이런 공사가 지은 거 보면은 좀 약간 어떤 그 자재라든가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디자인들이 조금은 좀 이게 다소 불만족스러웠는데 그거를 좀 고급화시키겠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자, 신속 통합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이슈였죠, 이쪽에. 그 반대편에서 어떻게 한다? 우리는 신속 통합이 아니라 누구나 집. 예. 이름을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누구나 집. 예.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 혹은 신혼부부라든가 생애 최초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누구나 집을 하겠다. 자, 이거에 왜 나왔냐면요. 이쪽 후보는 경기도 인천, 특히 인천시장 시절에 지금 누구나 집이 6.0까지 나왔어요. 시리즈가. 예. 근데 인천시장 시절에 3.0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열심히 막 밀어붙였거든요. 당시에 근데 아무도 인정 안 했어요. 왜 미분양 됐었고요. 당시에 저게 과연 좋은 제도일까 몰랐는데 3, 4년이 지나고 보니까 이거 누구나 집 시리즈가 대단히 좋은 거였네. 그래서 예전 여당 시절 때에도 총재로 있을 때도 본인이 그 대표로 있을 때도 이걸 계속 밀어붙였던 거고 이번에도 이걸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직속의 정비사업 지원단을 만들겠다. 뭐 TF팀 이런 어려운 단어를 쓰지 않고 지원단을 만들어서 직접 서울시장이 모든 걸 다 컨트롤하면서 빨리 움직이게 하겠다. 그리고 재건축 안전진단 폐지시키고 1주택자 종부세 폐지하겠다. 그랬는데 자 지금 이제 이번에 만약에 이쪽을 보면 자 신속기획 지금 통합 신통기획이죠. 계속 추진하고 있다. 좀 더 속도를 내겠다. 사실 뭐 고품질 임대주택도 그렇고 뭐 효도주택도 좋고 여러 가지들 이제 내놨는데 이 중에 핵심은 뭐냐면 신속통합보다 더 빨리 갈 수 있는 게 뭐죠? 바로 모아주택 모아타운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신속통합은 사업계획 승인받고 구역 지정하는데 5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은 집을 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때려 부신다는 말을 멸실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집을 멸실하기 위해서 이주시키고 그것도 1, 2년 걸립니다. 이주시키고 멸실하고 땅 파고 착공해서 아파트 짓는데 3년에서 4년 이상 걸립니다. 결국 8년 이상 걸린다는 거죠. 신속통합을 하더라도 8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8년에서 조금만 늦어지면 그냥 10년 걸리는 거예요. 또다시 재개발, 재건축을 하더라도 지금 재건축 법도 지금 완화를 하느니 뭐 하느니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리모델링 하겠다고 다들 지금 돌아서고 있고 아파트 단지에서 조합들이. 자, 그렇다면 재개발지에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4년 만에 예전에 3년 얘기하다 지금 4년 얘기하고 있어요. 아파트를 지어 짓는 데까지 조합 주민 동의율 80%만 되면 바로 이주시키고 때려부시고 아파트 짓는데 4년. 그러니까 모아타운과 모아주택을 해야지만 시장 임기 내에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결과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신속통합도 중요하지만 모아타운, 모아주택을 좀 더 밀어붙이자. 이런 공약들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양측의 공약은 모두 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핵심은 뭐다? 주택 공급이 너무 부족한 게 서울시의 현재 가장 아킬레스건. 취약점이라는 거죠. 그 취약한 점을 보강하지 않으면 서울시장 그 누가 됐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 후보가 누가 됐든 그걸 풀지 못하면 그 열쇠를 풀지 못하면 결국은 굉장히 심각하게 되는 또 한 번의 다른 위험이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 기억하시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여기에 대한 투자 전략도 꼼꼼히 한 번쯤 재검토하시고 생각해 보셔야 할 그럴 시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현재 나와 있는 공약들 비교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공약에 대해서 앞으로 정책이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신 분들, 헷갈리신 분들께서는 1:1 대면 상담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설명해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님. 네, 그렇습니다. 양쪽 후보가 모두 다 이 좀 어떻게 보면 서울시의 주택 공급에 숨통을 트여야겠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이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왜 그러면 현재의 시장은 지금 이 모아타운 모아주택에 어떻게 보면 저렇게 목숨 걸고 막 얘기를 강조를 할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쉽게 갈 수 있는 그 정책은 바로 지금에 있는
모아타운, 모아주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신속통합보다도 더 빨리 갈 수 있고 더 많은 메리트가 있고 혜택이 있다면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모아타운에 관련돼서 궁금하시다. 어디가 모아타운을 갈 건가? 서울시에서 그중에서 가장 핵심 지역, 뭔가 향후의 미래 가치가 높은 곳, 향후의 시세 차익이 올라갈 수 있는 곳, 이런 곳들을 궁금해 하신다면 예, 선착순을 지금 상담해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전화를 많이들 주시는데 이제 이게 좀 선착순이다 보니까 못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선착순을 접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오시면 예, 제가 상세히 1:1 상담해 드리고 모아타운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는 게 가장 성공 투자인지 그 전략도 짜드리고 같이 고민하는 시간 가져볼 겁니다. 지금 신청해 주십시오. 네, 전문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역과 유형에 따라서 이 현금 청산을 당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은 1:1 대면 상담 시간 이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 역시 하단에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35번 2638-3935번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대면 상담 참여 방법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전화 연결 통해서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신가요? 네, 개포 구마을, 네, 개포 구마을 달성 근린공원 앞에, 네, 거기 물건지를 하나 봤는데요. 네. 예, 그 물건에 대해서 조금 상담을 하고 싶어서요. 네, 그 물건지가 지금 주소를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주소는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네. 거기 달서 근린공원 바로 앞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개포동에 있는 달터 마을 그린공원 앞쪽을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지 고민되셔서 전화 주신 것 같은데요.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자, 시청자님. 네, 네, 반갑습니다. 이 달터 네, 근린공원 얘기하셨는데 네. 이 달터 근린공원이 지금 구룡역 앞에도 있고 저쪽에 또 밑에도 또 있어요. 근데 이게 구룡역 근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이쪽 주공 1단지. 네, 일단지 앞쪽이요. 예, 맞아요. 그럼 주공 1단지 앞이면 잠깐만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되는 게 지금 주소를 얘기 안 하시니까 자, 구룡역 모아타운 추진위가 발족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니 근데 두 군데라서 그래요. 예, 시청자님이 뭐 밝히지 않는 이유는 뭐 또 다른 투자자가 혹시 달려갈까 봐 막 이런 걸 하시는데 자, 개포 고등학교 쪽하고 그 천주교 개포동 쪽 천주교회 쪽 천주교 개포동 쪽이요. 맞쪽이죠? 예, 그러면 네. 그게 구룡역 쪽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다시피 달터공원이 여기 위에도 달터공원이고 네. 이쪽에 이쪽에 아까 개포 레미안 포레스트 그쪽도 달터공원이에요. 달터공원이 두 군데라서 예, 정확하게 가야지만 예, 상담을 해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지금 얘기하신 데가 자, 구룡역 5번 출구로 올라가서 달터 근린공원 있는 쪽 이쪽을 말씀하셨는데 자, 볼게요. 자, 여기가 지금 그것도 두 군데야 또 계속 지금 선생님은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이 두 군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1번 달터 근린공원에 여기 지금 공원 같은 요 안에 한 200세대가 넘게 있어요. 여기가 A. 이게 이제 그 수도공고 예전에 수도공고 이쪽 뒤에 있고 또 하나는 천주교회 개포동 천주교회 뒤쪽에 요쪽에 현대아파트 앞쪽에 여기 지금 교회 뒤쪽에 여기가 B. 자, A입니까 B입니까? B요. B죠. 예, 그렇습니다. 자, A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달터 근린공원에 여기 지금 불법으로 건축물과 무허가이자 무단 거주자들이 한 200세대가 살아요. 그래서 그 10년 넘게 강남구청에서 지금 여기에 사시는 이 보이시죠? 예, 이런 네네. 무단 거주자들 다 지금 쫓아내고 예, 이쪽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달터 근린공원 지키기 뭐 수호 뭐 이런 그쪽에 예, 동네 분들이 여기 지금 나가지 않고 버티고 계십니다. 1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예전에 구룡마을처럼 좀 약간 소란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자, 여기가 A가 아니라 만약에 B였다. 자, 여기다. 아까 한 300세대 정도 얘기하시는데 네. 300세대 조금 안 됩니다. 근데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자 여기가 지금 한 290세대 정도 되는데요. 저는 여기에 지금 문제는 뭐다? 첫 번째 천주교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빼고 가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이 롯데리아부터 시작해서 여기 이제 상가들, 예. 그다음에 이 동네 보시면 천주교 뒤편 보시면 여기 다 상가예요. 이쪽에. 네. 그리고 네. 앞쪽에 개포일동 우체국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끝에 현대아파트까지 전부 상가고 교회까지 연결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 전체 여기 있는 상가와 그 대로변에 있는 삼동 시설 다 빼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까치공원 인근에 있는 지금 선생님 보신 이 인근에 그 소규모 거기가 일종이에요, 일종. 예, 이종이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자, 일종. 그러면 네. 이종이 아니라 일종이면 아무리 종상향을 해도 이종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높이 층수를 아무리 여기가 모아타운으로 간다 하더라도 모아타운이라 함은 모아주택과 주택을 모아서 커다란 대형 타운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뭐 A구역, B구역 나눠가지고 한 2개 정도 한다 하더라도 여기는 대형 타운이 나오기 힘든 곳이다.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그나마 다행히 A 아니고 B라서 그나마 다행이긴 합니다만 옆에 있는 지금 뭐 DH 아너히스라든가 이쪽에 있는 그 레미안 그다음 뭐 블레스티라든가 이런 곳에 비교하실 바가 안 되는 곳이에요. 워낙 동네는 너무 좋은 동네죠. 뭐 구룡역 가깝고 개포주공 1단지, 2단지는 이미 다 들어왔고 입주가 됐죠. 아파트 값이 30억이 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새로운 아파트가 조성이 돼서 우리도 한 30억 갈까? 아니요. 그렇게 못 가죠. 왜? 1단지나 2단지는 비교할 수 없고 3단지하고도 비교할 수 없고요. 여기는 들어와도 대단히 소규모의 그것도 저층의 아파트가 들어온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데는 물론 모아타운 가는 거 좋습니다. 예, 모아타운 갈 수 있는 추진협의위원회 만들어서 가야죠. 당연히. 왜? 그러나 아까처럼 이런 거 저런 거 다 제외하고 교회 빼고 성당 빼고 앞에 상가들 빼고 그 안에 있는 분들이 가야 되는데 너무 규모가 이렇게 크지 않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거기가 1종이기 때문에 2종, 3종도 아니고 종상향을 한다 하더라도 아파트를 높이 질 수 없기 때문에 향후에 투자 가치가 크지 않다는 점. 따라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에서 조금은 가점이 아니라 감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이곳이 아까처럼 그 주변에 그런 여러 가지 반대 의견도 있고요. 그걸 지금 추진위원회 만들어서 가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좀 쉽게 가더라 할지라도 향후의 미래 가치가 그렇게 시세 상승을 많이 기대할 만큼 크지 않다는 거. 그래도 정말 다행스러운 거는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 그런 점에서는 좀 긍정적이지만 저는 투자 금액도 아마 꽤 들 거예요. 여기 아마 전세 끼고 네. 투자 금액 한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뭐 3억 5천. 그거 봐요. 3억 네. 5천을 투자하는데 네. 3억 5천이면요. 1억 5천도 안 돼서 1억대 갖고 투자 지금 서울 도심에 투자할 때 많은데 강남이라는 하나의 죄송합니다. 그렇죠. 껍데기, 허울 때문에 쫓아가는 거예요. 왜 여기를 갑니까? 대규모 네. 단지 진짜 막 1000세대씩 나올 수 있는데 그다음에 역세권 바로 앞에 얘를 가려면 한참 가야 돼요. 여기 한참을 가야 돼요. 예, 버스 타고 한참을 가야 되고 걸어서도 꽤 가야 돼요. 역세권 아닙니다. 저기 단지 강남이라는 것 때문에 개포동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3억 5천을 두고 저기 투자한다? 글쎄요. 저는 여기 한다 하더라도 향후에 그렇게 아니 1억 되면 투자할 곳이 너무 많은데 굳이 저는 한 번쯤 다시 고민해 보시고 신중하게 투자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어라면 그렇게 좀 할 것 같아요. 나중에 또 여기 잘 모르시고 또 강남 위에 다른 데도 있으니까 잘 모르시겠다 싶으면 한번 오십시오. 제가 1대1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강남이라고 해서 절대적이지 않다. 지역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꼼꼼한 분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꼭 투자하시기 전에 전문가의 검증 통해서 실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하단의 번호 02-2638-3935번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안녕하세요. 어떤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미아동에 있는 네. 라이브파크 20평대에 지금 구매를 해서 거주 중인데요. 네, 조금 더 나은 상급지로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네, 성수동에 있는 금강 아미움이라고 하는 아파트하고, 네, 마포구에 있는 마포 땅의 황금 네, 아파트를 지금 갭투로 조금 이동을 하고 싶어 하는데, 네. 혹시 좋은 게 맞는지 한번
상담받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자,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곳이 벽산 라이브파크 아파트 20평대라고 하셨는데요. 예, 네, 예. 이주 계획으로 보고 계신 지역이 네, 성수에 있는 금강 아이움 아파트, 그리고 아미움입니다. 네, 아미움 아파트, 그리고 마포에 있는 쌍용 황금 아파트 이렇게 두 군데 보고 계시는데요. 어느 지역이 더 미래 가치가 있을지 네,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많이 예. 배우고 있습니다. 예,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막 듣고 있어요. 전화를 얼핏 들었는데 성수동에 있는 아까 금강 아비 이거 지워졌네. 죄송합니다. 예. 금강 아비움 아미움입니다. 예, 아미움 아파트입니다. 예. 그 뒤에 역에서 가까운 거 아미움 아파트고 그다음에 마포에 있는 쌍용 아까 어디라고 했었죠? 쌍용? 황금입니다. 황금 마포 아파트. 쌍용 예. 황금. 쌍용 황금 아파트. 뭐 하나 더 보신 거 없어요? 그 하나 더 본 게 있어요. 행당 두산 아파트 있어요. 행당. 이거 왕십역 쪽에 있는 거네요. 그죠? 네. 왕십역 쪽에 행당 두산 아파트. 많이 보러 다니셨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아 벽산 라이브 지금 아파트 라이브 파크에서 지금 20평대를 거주하고 계신데 이게 지금 저쪽에 저 위쪽 동네에서 좀 이제 그 도심 내 진입을 하시겠다는 거네요. 그죠? 네네. 그렇다면 좋습니다. 일단 도심 진입하는 것은 100% 잘하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동네는 아주 기가 막힌 곳을 잘 찍으셨어요. 동네 자체가 지금 성수동, 왕십리, 그다음에 마포, 예, 전부 다 100점 만점짜리 동네를 다 찍으셨습니다. 일단 수유동 쪽에서 내려오셔서 성송이나 왕십리나 마포로 오는 것은 대단히 잘했다. 그런데 이 세 개, 아까 아미움 아파트, 두산 아파트, 황금 아파트를 다 보니까 이렇게 좀 들어보니까 자, 공통점이 있어요. 다 역세권에서 가까운 아파트들, 그렇죠? 역세권에서 가까운 아파트들인데 또 하나의 공통점은 뭐죠? 세대수가 작다. 적습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러다 보니까 아마 금액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지금 이 투자 금액이라든가 내가 갈아타기를 지금 해야 되는데 이 갈아타기를 할 때 여기 지금 동네는 너무 잘 찍으셨어. 그러나 갈아타기 하는데 이 세대수들이 다 작고 그다음에 시세 상승폭이 그러다 보니까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크지 않았던 거예요. 자, 성수동 같은 경우에 왕십리, 마포 뭐 주변의 입지는 뭐 시청자분들 다 알 거예요. 게다가 전부 다 여기서 가까워요. 그러나 하나씩 뜯어보면 성수, 금강, 아미움 같은 경우는 역에서 어떻게 저 위쪽이죠. 그러니까 성수 전략지구 반대쪽이에요. 저 네, 맞습니다. 상단이라는 거죠. 그렇죠. 상단이다 보니까 거기가 중공업 지역이고 약간 좀 어수선하죠, 조금. 그리고 거기에 특별히 아직 성수 전략지구에 아직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것도 아니고 재개발이 시작된 것도 아니고 그냥 아직 현재 이제 준비 중에 있고 예, 조합이 설립돼서 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의 개발 가치나 미래 가치가 크긴 하지만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특별히 여기는 워낙 소규모 단지인데다가 주변에 그렇게 뭐 예를 들어서 상가들이 많이 들어오고 번화가가 된다 한들 이 아파트의 직접적인 호재는 없는 곳이다. 그래서 저는 생활 환경이라든가 뭐 인프라 환경이라든가 주변의 어떤 학군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따져 본다면 굳이 성수동에 있는 금강 아미움은 저는 그렇게 점수를 주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 왕십리 두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얘도 지금 역에서 굉장히 가까워요. 대단히 가깝습니다. 좋습니다. 뭐 거기에 지금 노선도 성수에 비하면 자 교통 노선 같은 경우만 해도 성수보다는 월등히 왕십리가 앞서죠. 예, 왜 그러느냐? 왕십리역에는 지금 현재 4개 노선이 있고 신분당선 들어오죠. 거기에 또 지금 4개 노선 현재 있는데 그게 뭐 그 2호선도 있고 다 있는데 향후에 뭐가 또 들어오죠? 동북선도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GTX도 쓰고 6개 노선이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왕십리 대단히 좋다. 성수 금강 아미움보다는 두산 아파트가 훨씬 좋은 거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두산 여기 지금 아파트 자체도 여기도 좀 세대수가 작다 보니까 시세 상승력이 좀 약하다. 그리고 특히 현재 있는 아파트가 내가 시세를 좀 크게 끌어올리려면 뭔가 그 동네에서 대장주 아파트들 혹은 주변에 뭔가 재개발과 이슈가 같이 맞물려야 되는데 옆에 있는 센트라스라든가 뭐 텐즈힐이라든가 이런 정말 그 동네 대장주들은 상왕십리 역에 가깝잖아요. 그 앞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힘들고 이 근처에 뭔가 또 재개발이 붙어 있어서 같이 이렇게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다소 약한 부분이 있다. 또 마포를 보면 마포 쌍용 지금 황금 아파트 그나마 이 세 개 중에 보신 것 중에는
만약에 하나를 꼭 하시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3번 마포 쌍용 그 황금 아파트가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한강변에 가깝고 그다음에 용산 개발 호재도 있고 또 여의도라는 곳이 향후에 아시아의 최고의 금융 도시로 발전되는 거고 용산 국제업무단지 그러니까 여의도, 마포, 용산까지 이어지는 그 중간에 있는 게 마포지 않습니까? 같이 더불어 개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승력이 있다. 게다가 여기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가깝고 여러 가지 학군, 인프라 시설, 여러 가지 모든 환경들 인문학적인 거 모두 다 갖췄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가 낫다. 그러나 저는 좀 우리 시청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투자 금액 때문에 다소 조금은 좀 어떻게 보면 2%가 조금씩 부족한 그런 아파트들이에요. 그래서 네. 여기보다는 저는 요 본인이 레버리지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지금 목소리는 굉장히 젊으신데 결혼하셨나요? 결혼은 아직 안 했어요. 안 하셨어요. 굉장히 목소리가 젊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고민 많이 하시네. 이게 청년이시면서 이렇게 또 결혼을 앞두신 분이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자, 레버리지 아무리 지금 금리가 오른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이 금리가 올라가는 건 당연히 올라가죠. 근데 내년 하반기까지 끝도 없이 올라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이 가장 내년 상반기까지 힘들어질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예상하지 않습니까? 미국은 벌써부터 뭐 주식이 상승하고 그 인플레이션이라든가 금리의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인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떻게 해서 끌고 가는데 하반기부터는 계속해서 금리를 올린다?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개인 사업자들 모두 다 파산되면요 나라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수출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개인들이 너무나 파산되면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둘까요? 자, 버티자. 부동산은 어떻게 됩니까? 버티면 이긴다. 그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정말 좋은 입지에 이렇게 성수, 왕십리, 마포 다 좋잖아요. 버티면 이긴다. 단지 제가 좀 아쉬운 거는 2%를 채울 수 있는 본인의 레버리지 전략을 좀 다시 짜야 된다. 그러려면 본인이 오셔서 예금, 그다음에 본인이 투자한 것들, 또 본인의 어떤 그런 포트폴리오들을 저한테 한번 다 오픈시켜 주셔야 돼. 그걸 보고 제가 어떤 금액에서 금리 어느 정도에 어떻게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까지 한 다음에 충분히 어떻게 당겨오고 어떤 그 레버리지는 어디서 어떻게 활용할 거며 어떤 거를 담보대출 쓸 건지 상가든 오피스텔이든 뭐든 혹은 본인의 신용대출이든 뭐든 한번 짚어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 방송에서 일일이 다 그걸 해드릴 수 없으니 한번 좀 찾아오시면 제가 이런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투자 금액을 좀 높여서 2% 부족한 걸 채워서 가자. 지금 보신 것도 나쁘진 않지만 여기보다는 훨씬 나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만 좀 더 나은 걸로 이왕 갈아타기 할 거면 상급지로 갈아타야 되는 거고 이왕 갈아타기 할 거면 내가 지금은 좀 힘들지만 향후에 2년 3년만 내가 버티고 4, 5년만 버티면 이것이 좀 더 큰 수익이 와서 내가 1년 동안 내가 이자 갚는데 내가 1년 동안 500만 원, 1000만 원을 썼다면 1000만 원이 아니라 1억, 2억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곳에 투자를 하셔야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한번 짜드릴 테니까 지금 보신 것 중에는 2번, 3번이 가장 좋은데 그나마 이거보다 2% 부족 좀 올려서 좀 더 좋은 곳으로 갈아타게 하자. 그래서 레버리지 전략은 이건 또 방송이다 보니까 시청자 많은 분이 다 같이 듣고 제가 그거를 해결해 드리기는 좀 그러니 1대1로 이런 때는 상담 시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찾아오시면 죄송한데 한 번만 더 네네. 문의해도 될까요? 네네. 그 마장동에 있는 세림 아파트가 재건축으로 이제 승인이 났는데 그렇죠. 네네. 어차피 재투자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거기를 조금 매매를 하는 건 어떤? 1, 2, 3. 많이 알아보셨네. 4번 정답 빙고 4번입니다. 왜요? 아파트는 이렇게 폭발력 있게 올라가려고 한다면 거기도 그 어떻게 보면 작지만 지금도 가격 많이 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는 서울 도심에 청계천과 마장동, 청량리, 왕십리 다 붙어 있잖아요. 같이 개발됩니다. 근데 거기가 제일 낫습니다. 거기가 제일 나으니까 나중에 한 번 더 오셔서 지금처럼 이렇게 고민 있으면 한번 다 털어놓고 다 한번 오픈하신 다음에 한번 상의하시자고요. 알겠습니다. 됐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부동산 공부 많이 하셨는데요. 네, 계속해서 투자 가치가 더 있는 곳들 살펴보시고 고민 내용 생기시면 언제든지 다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1638-3935번, 2638-3935번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입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네, 제가 자양 사동 4구역에 네, 투자 목적으로 다세대 빌라를 보고 있거든요. 네,
매수해도 괜찮은지 전문가님 도움을 받고 싶어서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혹시 보고 계신 다세대 주택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주소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자양동 네, 57 106번지. 57에 106번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 투자 가치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지금 보니까 이제 문자도 오늘따라 자양동 물어보신 분이 많네요. 지금 네. 전화가 또 연결돼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 자양 사동 왜 투자하시려고요? 이쪽은 한강변이고 해서 예, 예. 다른 곳에 비해서 좀 안전하지 않을까. 네, 그렇죠. 근데 한강변 투자 사실 한강변 투자 뭐 여러 군데 많이 나와요. 뭐 합정동이다, 망원이다, 상수다, 그다음에 구이동이다, 자양 2동이다 많이 나오는데 사실 최고의 가치가 높은 곳은 지금 시청자분이 얘기했던 바로 이 자양 4동이죠. 예, 여기예요. 여기가 지금 자양 4동 이곳인데 자, 여기가 맞습니다. 근데 지금 주소를 보니까 4구역이네요. 그죠? 예, 네. 4구역 추천을 하셨어요. 왜 그러느냐? 자, 여기가 과거에 1구역이고 여기가 지금 2구역이고 이제 3구역이 여기였는데 여기가 3구역이었는데 여기를 지금 두 개를 합쳐서 자, 1구역으로 지금 신속통합을 작년에 넣었어요. 그러다가 탈락했죠. 여기가 2구역이고요. 자, 남들이 보면은 2구역을 무리들 선호합니다. 예, 1, 2, 3, 4구역 중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호했던 곳들이 바로 어디다? 2구역이었어요. 그러나 얼뜻 보기에 4구역을 왜 사람들은 그때 다들 작년, 재작년 뭐 3, 4년 전부터 사람들이 싫어했냐면 여기 아파트들이 많다고. 아파트들이 한강 극동 아파트 있죠. 옆에 있는 무슨 또 여기 조그마한 47세대 아파트 있죠. 여기에 성원 아파트 있죠. 아파트들이 꽤 있어요. 이 아파트들 대략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 시청자님? 맞춰보세요. 거의 30년 됐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정답입니다. 30년이 됐어요. 그래서 이 극동 아파트가 30년이 됐으니까 뭐 하겠습니까? 재건축해야죠. 그죠? 네. 당연히 재건축하자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그래서 재건축을 하자고 구청에다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반려가 됐네. 반려된 이유가 혹시 뭔지 아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오늘 제가 답변 드리는 핵심은 여기입니다. 예. 왜 반려된 줄 아세요? 자, 30년 됐지만 당신들 혼자서 아파트 혼자서 꼴랑 재건축하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빌라들 다 같이 동의서 걷어서 가지고 오세요라고 반려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과거에 사람들이 이 구역을 좋아했던 이유는 이 구역이 아파트도 없고 그다음에 가장 사업성이 좋을 것이다. 왜? 여긴 아파트 때문에 세대수가 많고 향후에 여기에 뭐 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사업성이 없을 것이다라고 해서 이 구역으로 대단히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잘 보세요, 시청자님. 자, 2구역과 4구역, 1, 2, 3, 4구역이 있는데 어디가 역에서 제일 가깝고 어디가 이 엄청난 진정한 한강변입니까? 1, 2구역이에요. 4구역이에요. 4구역이에요. 선생님 지금 얘기하는 이곳이에요. 자,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4구역에 뭐가 있었다? 이쪽에 좀 보시면 자, 다른 색깔 한번 볼까요? 이쪽에 보시면 여기에 지주택이 있었어요. 지역주택조합이 다 나갔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여기도 있었고요. 여기도 있었고요. 여기도 있었고요. 심지어 여기 윗동네 여기도 있어요. 아직. 예. 그럼 여기 파란색들이 다 나갔어요. 이제는. 예. 여기는 아직 있답니다. 여기는 아직. 아직 뭐 지금 완전히 정리된 건 아니에요. 그러면 1, 2, 3, 4구역에 있던 지주택들이 다 나갔기 때문에 자, 이게 사라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그리고 여기가 1, 2, 3, 4구역에서 가장 핵심인데 여기는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신속통합도 안 넣고 그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아직 동의서도 안 걷고 있어. 빌라에서. 살고 계시는 오래된 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구역이 뭘 하자고 2구역과 4구역이 같이 하자고 했는데 협상과 협의도 잘 안 됐어요. 왜 그럴까요? 4구역이 가장 비싼 땅이고 가장 좋은 땅이죠. 만약에 앞에 4구역에서 50층짜리 지어보세요. 2구역에 뭐가 보이겠습니까? 1구역 보일까요? 1구역 앞에는 또 꿈에 그린 아파트가 떡하니 있어요. 이거 15년밖에 안 됐어요. 어디 때려 부시고 하기도 힘든 곳이에요. 그러니까 3구역과 1구역에서 보면 여기도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서로 협업해서 가는 게 맞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걸 보셔야 돼요. 여기에 지금 이 4구역에서는 아마 아실 거예요. 물건이 거의 나오지가 않고요. 땅 한 평도 안 나옵니다.
예, 사람들이 뭘까요? 기대심. 안 된다. 아니, 언젠간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러 파느냐. 이런 것 때문에 안 파는 거야. 땅도 안 팔죠. 뭐 빌라도 안 팔죠. 뭐 상가도 안 팔죠. 단 하나 물건도 하나도 안 나와요. 그렇다면 이 4구역은 계속 놔둘 거냐? 아니죠. 개발 압력이 계속 심한 거죠. 아니 1, 2, 3구역이 모두 가는데 아니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기 지금 동의서 안 걷고 있는 이런 데도 당연히 같이 가겠죠. 움직임이 있겠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여기는 4가지로 다 갈 수 있다. 4가지 재개발이 다 가능한 곳이다. 첫 번째, 신속통합 안 넣었죠? 예, 신속통합 당연히 넣을 수 있고요. 왜? 모든 요건을 다 갖췄기 때문에 노후도 다 충분하고요. 동의서만 갖다가 제출만 하면 됩니다. 신속통합 갈 수 있고 두 번째, 뭐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가장 가깝습니다. 이 플랫폼에서 다른데 1구역 여기요? 너무 멀어요. 여기 지금 500m가 넘습니다. 2구역이요? 아슬아슬합니다. 역세권 시프트 개발이 가능한 곳은 4구역밖에 없어요. 3구역 아니면 4구역밖에 안 된다고요. 역세권 시프트 개발도 여기는 가능하다. 그 다음 이거 2개만 가능합니까? 도심복합 개발 사업도 가능하다. 여기 가깝기 때문에 도심복합도 가능하고 마지막 만약에 빨리 가고 싶다 그러면은 모아타운도 가능하다. 모아주택, 모아타운도 가능하다. 이 4가지가 모두 되는 곳이 어디다? 모두 되는 곳이 바로 4구역이다. 물건이 없어요. 예, 이 기대감이 해서 오르는 겁니다. 설사 1구역, 2구역 다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탈락했는데도 왜 투룸이 신축 같은 경우에 10억, 11억씩 합니까? 떨어졌는데도 곧 될 것이다. 언젠가 되겠다. 그럼 4구역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다 쓰러져 가고 지금 뭔가 개발이 필요한 곳인데요. 뭔가 가겠죠. 신속으로 가든 역세권 시프트로 가든 도심복합 개발로 가든 아니면 모아타운으로 가든 뭐든지 갈 곳이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게 맞다. 여기는 말 그대로 한강변, 아까 우리 시청자분이 얘기한 한강변의 유일한 희소성의 가치를 가진 최고의 남아있는 유일한 투자처입니다. 다른 곳에 비할 데가 없습니다. 노도 요건을 따져보시고 모든 걸 따져보시면 주민들이 동의서를 걷는 순간 여기는 위에처럼 현재 가격이 바로 또 따라 붙을 것이다. 그리고 따라 붙게 되면 1, 2, 3, 4 중에 노른자 중에 노른자는 바로 4구역이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전문가님. 네. 그러면 지금 매매가가 조금 저는 비싸다고 생각되는데 그냥 과감하게 투자해도 괜찮아요? 아, 그래요. 매매가 이게 항상 그래요.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이 어떤 걸 투자할 때 현재의 가격을 보고 투자하는 사람은 가장 제대로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미래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겁니다. 현재의 가치가 현재 이제 투자하려고 보니까 과거 거랑 자꾸 비교하는 거죠. 과거에 이거 4억이었는데 지금 벌써 5억이네. 이거 과거에 3억인데 벌써 5억이네. 아니죠. 옆에 걸 보셔야죠. 옆에 1, 2억은 지금 같은 것들이 지금 10억에서 11억 가잖아요. 예. 1.5룸 같은 경우도 지금 7억 이상 간다고요. 7억에서 8억까지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래 가치가 바로 옆에서 너무나 정확하게 비교를 해주고 있잖아. 이것도 없다고 한다면 미래를 보기 힘들죠, 일반인들은. 그러나 바로 옆에 그렇게 가는데 안 갈까요? 따라갑니다. 그래서 현재 조금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현재의 가격은 현재의 프라이스입니다. 미래의 가치, 미래의 프라이스를 보고 투자하시는 겁니다. 투자는 미래를 보고 하시는 겁니다. 지금 현재가 아니라는 점 기억하십시오. 여기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입지도 좋은데 현재 저평가된 최고의 투자처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빠른 투자 계획 세워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와 문자로 상담 이어가 보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부동산 상담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1:1 대면 상담 준비하셨습니다.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같으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딱 1:1 상담이 필요하신 분이에요. 예, 여러 가지 고민도 있으시고 현장 임장도 해보셨지만 이 현재 프라이스가 좀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데 이게 미래 가치에 있어서 투자할 가능성이 있는 곳인가 이런 거 고민 있으신 분들 오십시오. 그리고 지금 시청자분처럼 내가 임장도 못 가고 도대체 어디에 해야 될지 모르시는 그 지방에 계신 분들 오십시오. 예, 왜 더 이상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안전 자산에 빨리 여러분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의 1,000원이요, 내일의 500원이 되는 거고 오늘의 1억 투자요, 내년에 2억 갖고 투자하기 힘든 곳이 바로 인플레이션 시대입니다. 이 인플레이션이 바로 꺾입니까? 내년도 더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께서 지금 투자처로 내가 자녀를 위한 것이든 혹은 아까 청년처럼 나 자신을 위한 거거든 아니면 지금 시청자분들처럼 뭔가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앞으로의 향후의 재개발지 투자 더 늦추지 마시고 지금 서둘러서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자, 선착순 받고 있으니까요. 한번 오셔서 저하고 1:1 상담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연락 주십시오.
네, 현재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 헷갈리시는 분들, 고민 많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1:1 대면 상담 시간 이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 또한 하단에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638-3935번, 02-2638-3935번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 사연입니다. 샵 뒷번호 5882번 쓰시는 시청자분인데요. 구로 디지털 단지 라이브 오피스를 매수할까요?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네. 제가 좀 많은 분들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어서 좀 빨리빨리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묘역 이 근처 좋죠. 예, 동묘역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동묘역 인근에 제가 자꾸 말씀드린 거는 자, 오피스텔 보니까 뭐 여러 군데 투자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피스텔 투자해서 나름대로 좀 성공을 하셨나 봐요. 그러나 방금 얘기하신 대로 지금 보니까 라이브 오피스텔이니까 지식산업센터 그런 걸 얘기한 것 같아요. 지산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 지산 재미 제일 많이 본 지역이 어디죠? 가장 성공한 데가 성수동 쪽이죠. 성수동 쪽. 오늘 성수동 얘기 많이 나오네요. 예, 이쪽은 다 모든 투자를 했어도 성공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나 그 위에 뭐 위례라든가 그다음에 뭐 나머지 쪽 하남 쪽에 지산 투자해서 돈 많이 벌었다는 분 있습니까? 한 나와보시라고 해보십시오. 없어요. 근데 이분이 또 이번에는 구로 쪽에다가 구로 디지털 단지 쪽에다 하겠다. 구로 쪽에 일자리는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쪽에 산업단지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은데 고급 일자리는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가격 상승을 예상할 수 없다. 게다가 이분이 지금 얘기한 게 라이브 오피스. 제가 라이브 오피스 제가 여러 번 강조하고 있죠. 예, 라이브 오피스라는 게 뭡니까? 사물을 볼 수도 있고 사람이 살 수도 있고 이중이다. 일석이조니까 월세가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월세 걱정하지 마라. 일반 오피스텔보다 훨씬 라이브 오피스는 더 많이 나오니까 일석이조다. 여기에 넘어가시면 큰일 납니다. 예, 여러분 그 불법 건축물이고요. 이행 강제금 시세 10%씩 계속 내야 됩니다. 예, 누가 신고하냐고요? 예, 주변 사람들이 신고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불법 건축물을 왜 사시자는 거죠? 월세 30만 원, 50만 원 더 받으려고요? 나중에 여러분이 토해내는 세금, 이행강제금 어마어마하다. 예, 그런 덫에 걸리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거 상담하시기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저한테 오셔서 한 번쯤 상담을 받고 투자하셔도 늦지 않다라는 거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매수하시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 문자 상담인데요. 뒷번호 0297번 쓰시는 분입니다. 동묘역 인근 오피스텔 투자금 1,000만 원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요. 갭 투자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이런 투자 문의가 좀 많이 들어오네요. 예, 문자 들어오고 전화도 들어오는데 자, 아까는 라이브 오피스였고 이번에 또 오피스텔이네요. 예, 이제 여러분들이 이 오피스텔 투자를 좋아하는 이유가 다 마찬가지죠. 사무용 오피스 다 주거수에 포함 안 된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런데 이게 오피스텔 중에 상업 용도로 주면 예, 그러니까 사업 임대차,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라든가 법인이라든가 그런 사무실 용도로 주면 가구수에 포함 안 돼요. 그러나 그게 아닌 아까처럼 예, 오피스 마찬가지죠. 사무용이니까 이게 라이브라는 거잖아요. 계속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질문들이 예, 굉장히 이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게 정말 내 가치가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거라면 괜찮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요. 지금처럼 뭐 동묘역이라든가 아까 동대문 구청역이라든가 뭐 주변에 신설동역이라든가 이런 데서 원룸을 크게 보이려고 뭘로 짓습니까? 복층으로 보여주죠. 복층으로. 예, 좀 넓게 보이려고. 2층에서 잠자고 여기서 누워서 잠자고 그다음에 여기서 뭐죠? 그 어떤 거실 공간을 활용하고 이런 식의 것을 해서 하는데 투자 금액이 1,000만 원밖에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많이들 혹해서 사죠.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여기를 뭐 임대차 계약을 잘하면 이게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부동산 투자는 위험하게 하시면 안 돼요. 편법을 쓰거나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나중에 정말 후회하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정도를 걸어가라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자, 이런 곳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곳들 과연 고급 일자리가 있는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고급 일자리 외에 거기에 수요와 공급이 얼마나 되나. 웬만한 곳 가보십시오. 뭐 하나 건물 다 쓰러지면 모두 다 부시고 나서 다 오피스텔 짓고 있습니다. 예, 위험하다.
공급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장에서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기 때문에 나의 자산 가치가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고 월세도 떨어지고 나중에 팔리지 않는다면 정말 골치 아픈 부동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골치 아픈 부동산은 투자하시는 것을 저는 말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 대해서 좀 상당히 신중하게 투자하셔야 되고 여기는 별로 제한 투자에 대해서 제가 적격하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투자하시기 전에 연락 잘 주셨습니다. 오피스텔 투자는 항상 신중하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신가요? 저는 그 빌라 두 채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 빌라가 네, 하나는 신길동에 있고요. 하나는 네. 동작구에 있습니다. 네. 두 개가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고 싶어서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이 동작구라고 하셨는데 그 동 네. 이름 알려주셔도 될까요? 네네. 주소 말씀드릴까요? 네, 그러셔도 됩니다. 동작구 네. 성대로 네. 12길에 네. 50일. 네. 12길에 50일. 네. 네. 그리고 신길동은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신길동 주소 말씀드릴게요. 네. 신길동 929 929. 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네네. 빌라를 투자를 하셨는데 이거 네네. 지금 이 빌라 투자한 게 아까 신길동하고 지금 상도동 쪽 투자하신 거 맞네요, 그죠? 네네. 예, 이쪽 투자하셨는데 뭐 지금 신길동은 아까 얼핏 보고 지금 요 화면 페이지로 상도동을 와 봤는데 네. 이 상도동은 언제 투자하셨어요? 상구동은 예전에 한 1년 전에 샀고요. 아, 그러셨어요? 그리고 지금 예. 현재 살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신길동은 작년 6월 달에 샀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이거 살 때 혹시 누가 추천해서 산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청자님이 그냥 한번 둘러보고 본인이 결정하신 건가요? 예, 뭐 지인하고 함께 이제 협의해서 그러셨군요. 마련한 겁니다. 예. 예. 제가 조금 이제 좀 마음이 좀 그런 게 여기 네. 지금 양녕대군묘 앞에 네네. 이쪽에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아까 뭐 상다동 쪽에서 네네. 예, 이쪽하고 지금 선생님이 지금 했던 요쪽 부분은 노후도가 좀 아슬아슬해요. 네네. 그리고 이쪽은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양녕대군 앞에는 거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이 재개발지를 투자할 때 네네. 지금 아까 신길동은 그나마 노후도가 조금은 충족이 되는 것 같은데 이쪽에서 장승배기역 위쪽에 투자하려면 네. 앞에 쪽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쪽에. 네네. 예, 그 여기가 지금 재개발 얘기가 한참 나오고 있고 저기 지금 진행되고 있고 하는 곳들이고 아니면 장승배기역 밑에 노량진에 가까운 제가 왜 그러느냐? 자, 여기 지금 상도동 위쪽은 사실 지하철도 멀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가 향후에 향후의 미래 가치를 말씀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네네네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자, 내가 여기서 설사 뭐 노도가 어떻게 됐든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뭐 57%, 50%만 넘으면 동의서 받아서 내면은 또 해준다고 하니까 될 수도 있어요. 예, 아슬아슬하기 때문에 이쪽은 안 되고요. 이쪽은 안 되고 지금 왼쪽에 여기가 지금 아슬아슬한데 자, 모아타운 간다 할지라도 제 얘기 뭐냐면 과감하게 여기는 털고 더 확실한 곳으로 가야 된다. 더 확실한 곳으로 가라고 저는 제안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쪽은 좀 아슬아슬한데 굳이 여기 갖고 있을 필요 없는 거예요. 예. 네네. 왜? 이 투자 금액 자체로 조금만 내려와도 장승백이 여기서 여기 노량진 쪽으로 한 50m 아니고 20m만 내려와도 그쪽에 그 존치구역, 노량진 9구역, 13구역, 우성아파트 앞에 이런 데들은 지금 활발하게 움직임이 있거든요. 13구역은 거기는 이번에 모아타운 집어넣었단 말이죠. 예, 네네. A구역, B구역이 작년에 가로주택하다가 그런데 투자금 1억밖에 안 들어갔어요. 신축, 투룸, 예, 17평짜리 실평수. 이런데 아까 여기 좀 보니까 빌라 지금 갖고 계신데 실거주도 해도 되고 그다음에 전세 주고 투자금 1억밖에 안 들어가는데 그런데 놔두고 여기는 빨리빨리 내가 아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여러 전화로 오십니다만 임장도 하시고 지금 보니까 지인분하고 잘 돌아다니셨는데 사실 지인분도 보는 눈이 있으시겠지만
그래서 전문가 같은 저한테 오셔서 한 번쯤은 사기 전에 이거 사도 좋냐, 내가 이런 거 봤는데 괜찮느냐, 누가 지인이 추천해줬더라, 누가 아는 분이 추천해줬더라. 그래서 내가 신길동에 거기 살려고 하고 상도동에 여기 살려고 하는데 어떠느냐. 아, 이왕이면 다운치심하고 이왕이면 더 빨리 가고 이왕이면 앞에 있는 여기 노량진에 있는 아파트 값이 비싸겠습니까? 여기 뒤에 있는 B에 있는 아파트 값이 비싸겠습니까? 당연히 앞에가 비싼 거고요. 여의도랑 가깝고요. 용산역과 한정거장이잖아요. 한정거장 있는 곳에 그런 곳을 가셔야지. 이쪽에 투자 금액이 만약에 비슷하거나 혹은 적다면 당연히 가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기 신길동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예. 신길동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지금 생방송에 아까 신길동도 제가 지금 주소지를 한번 더 찍어야 되는데요. 오늘 좀 시간 관계상 제가 1대1로 따로 한번 다시 연락드려서 전화 상담으로 마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생방송이다 보니까 감사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지금 동작구 상도동과 신길동 다세대 주택 보셨는데요. 더 투자 가치 있는 곳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신중하게 전문가의 검증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 자세한 부동산 상담을 위해서 1:1 대면 상담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계속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하단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2-1638-3935번 또는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대면 상담 참여 방법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남은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